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N사과정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OSPF입니다. 모듈 1하고 2에서 각각 컨셉하고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OSPF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RIP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인테리어하게 씁니다. 내부적으로 엑스테리어하게 쓰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RIP에 대한 거하고 스태틱 라우팅에 대한 거는 저희가 SRW 과정 맨 끝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OSPF는 약간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적절한 것 같다. RIP는 그보다 조금 작은 네트워크에서 쓰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 N사 과정 제일 첫 번째 나온 걸 보니까 엔터프라이즈급에서 라우팅 프로토콜로서는 OSPF를 쓰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모듈 1의 컨셉에서는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eature and Characteristic이 있고요. 그다음에 Packet Format이 있고요. 그다음에 Operation 이렇게 세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OSPF가 여기 동작하는 거에 대한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하고 브로드캐스트 멀티플 액세스에 대한 것을 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멀티 액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랜 스위치 통해서 가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라우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또 뭐 라우터가 하나 있고 뭐 이런 형상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는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포인트로 여기 라우터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기가 이제 포인트고요. 요 내부에 여기 요 안에 여기 있는 라우터들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멀티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일 때 전부 다 OSPF를 쓸 수 있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좀 다룰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면 음,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스태틱 라우팅. 이거는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스태틱 라우팅 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라우터 입장에서 바라다 본 네트워크 관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 네트워크가 내가 봤을 때 내가 보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돼 있구나. 뭐 어떤 뭐 10.0 네트워크라는 것, 뭐 20.0 네트워크라는 것, 뭐 30.0 네트워크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넥스트 헙이 어느 걸 지나서 넥스트 헙에 대한 것을 어디를 지정해서 어떻게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것을 스태틱하게 설정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의 라우터 관점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다 만드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하는 건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라우팅 프로토콜로 저희가 소개한 게 RIP라는 것이 있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OSPF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걸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태틱이나 라우팅 프로토콜이나 요 만들어지는 라우팅 테이블은요. 실은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패스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패스가 동일하게 멀티 패스 중에 내가 스태틱하게 잡는 거는 조금 내가 잘 몰라가지고 혹은 이쪽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잡았는데 라우팅 프로토콜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최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내가 그 최적이라고 판단한 거가 똑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기본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라우터에서 바라다 본 네트워크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 적절하게 잘 동작했구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SRW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네트워크를 보고 나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연습도 하지만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나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도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학습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제가 시키지를 않았다 보니 조금 부족할 수는 있었지만 사후적으로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RIP는 우리가 디스턴스 벡터라고 합니다. 디스턴스 벡터 라는 알고리즘 쓰고요. 그 다음에 OSP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라고 써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두 개가 동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게 R1, R2, R3가 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조금 뭐 좀 같이 이렇게 있다 볼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기의 링크 정보는 써야 돼요. 이 링크 정보에 대한 건 써야 돼요. 내 네트워크에 그 인터페이스 물려 있는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스텝 1이라고 쓰겠습니다. 스텝 1에는 바로 자기 갖고 있는 인접한 인접이 아니죠. 다이렉트인 링크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하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1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는 내가 옆에 R2에 대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R1 입장에선 내 옆에 바로 R2가 있구나 알고요. R2 입장에선 내 옆에 R1이 있고 R3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다음에 R3는 내 옆에 R2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다음에 또 인제 서로 인제 바로 이렇게 자기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럼 다음 스텝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R3라는 것도 있었네. R2, R3라는 것도 있네라는 걸 아는 거고요. 얘는 그냥 똑같이 있는 거고요.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면 R1이라는 네트워크도 있고 R2라는 정보 이외에 R3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렇게 스텝을 지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디스턴스 벡터, 바로 우리가 R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었어요. 이게 RIP였어요. 근데 OSPF는 맨 처음은 똑같습니다. OSPF 맨 처음에 R1, R2, R3에서에 대한 정보의 스텝 1은 실은 똑같아요. 자기 링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R1은 자기 정보를 R2, R3에 주고요. R2는 R1, R3에 주고 R3는 R1, R2에 줘요. 결국 얘는 다른 상계에서 R2, R3에 대한 정보를 알고요. 얘는 R1, R2에 대한 걸 알고요. 얘는 R3, 그다음에 얘는 R1, R2에 대한 거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전체적인 거를 다 각자 받았어요. 예를 들면 얘 입장에서는 받은 정보가 R2한테 받은 정보를 보니까 얘가 나는 나는 R2 하나밖에 없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나 R2가 바로 인접해 돼 있는데 R2가 준 정보니 보니까 R1하고 R3가 있어. 그럼 얘는 내 옆에 있는 놈이네. 내 옆에 있고 얘는 R3는 나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은데 R2 통해서 연결되면 되네. 라는 걸 바로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써요. 브로드캐스팅 방법을. 그러니까 링크 스테이트 애크놀러지먼트 하는 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받기 때문에 얘가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OSPF 방법이에요. 자, 그게 OSPF의 가장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OSPF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퓨처하고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OSPF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OSPF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이고요.
디스턴스 벡터인 RIP, 디스턴스 벡터인 RIP 방법의 얼터너티브 방법이에요. 얘는 RIP보다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Faster Convergence.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텝이 조금 더 빠르죠. 그러니까 바로 인접한 게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제한 네트워크 정보를 받고 내가 계산하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네트워크의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디스턴스 벡터는 바로 옆에 놈한테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큰 네트워크일 때는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한 번에 이건 다 받으니까 큰 네트워크에서는 더 좋겠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다가 OSPF를 넣은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컨셉 오브 에리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에리아라는 걸 둬가지고 브로드캐스트로 받을 수 있는 라우터들의 집합 어디까지 받을 거냐 에리아를 두게 됩니다. 에리아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라우팅 도메인을 나누는 겁니다. 디스트릭트 에리아로. 그래서 라우팅 업데이트 데이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가 되게 큰데 네트워크가 큰 영역을 내가 이제 에리아 1, 에리아 2, 에리아 3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에리아 에리아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에리아 가운데를 뺏고 있는 0이라고 하고 얘는 1로 하고 2로 하고 3으로 하고 4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라우팅 업데이트하는 정보는 여기서만 주고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또 주고받고요.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전체가 막 이렇게 다 있을 때 0, 1, 2, 3, 4가 다 같이 있을 때에 브로드캐스트 받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 에리아를 나누고 나서 이쪽에 있는 서머리된 정보, 여기서 서머리된 정보, 여기서 서머리된 정보에 대한 것만 서로 주고받게 되면 여기 있는 호스트가 자기 있는 혹은 라우터가 이쪽 통해 가지고 다른 쪽을 다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리아라는 걸 둬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영역에 대한 거를 나눠서 라우팅에 대한 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라우팅 정보에 대한 브로드캐스트인 걸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링크라는 것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링크라고 합니다. 혹은 네트워크 세그먼트가 되고요. 두 개의 라우터를 연결하는 세그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터브라는 게 있어요. 스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스터브라는 게 이게 밑둥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터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래쪽에 라우팅 되는 패스가 하나밖에 없어. 싱글 라우터에 연결돼 있는 스터브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링크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링크에 있는 스테이트의 인포메이션을 링크 스테이트라고 할 겁니다. 링크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링크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은 네트워크 프레픽스 랭스, 그 다음에 코스트.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스피드가 뭐 패스트 이더넷인지 기가비 이더넷인지 10기가인지 뭐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이직하고 싱글 에리아 OSPF 임플리멘테이션만 그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만 이 모듈에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한 요 에리아 제로 요 하나에 대한 것만 다루긴 하지만 사실 얘가 여기 있는 정보를 다 갖고 나서 오는 것도 다 동일하다. 그래서 멀티 에리아 OSPF도 실은 동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시밀러 컴포넌트를 서로 쉐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우팅 프로토콜 메시지로 자기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아요. 라우터들이.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DB,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먼저 만들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각각의 라우터가 라우팅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걔가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OSPF 익스체인지 하는 라우터가 쓰는 패킷은 크게 5가지겠습니다. 5가지의 패킷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예요. 여기 보면 헬로우 패킷입니다. 헬로우 패킷. 이거는 이제 어드제이슨 옆에 어떤 라우터들이 있는지 이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링크 정보에 대한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혹시 리퀘스트 새로 들어왔거나 혹은 내가 변화했거나 어떠한 이유든지가 리퀘스트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전체가 전부 다 리스판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디지네이티드 라우터가 하나 있어요. 디지네이트 라우터가 이제 그거에 대한 에크를 줍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좌우중간 리퀘스트 업데이트라고요. 그거에 대한 받은 것을 에크를 주게 됩니다.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우터들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거를 다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죠. 이런 패킷들로 하여금 네이버 라우터들이 어디 있는지 디스커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서로 익스체인지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curated information, 라우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OSPF 메시지가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테이블은 네이버 테이블이 있고요. 네이버 테이블 있고 토폴로지 테이블이 있고요.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드제이슨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각 라우터가 내가 누구랑 옆에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의 라우터가 내가 어떤 놈이 나하고 인접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건 각 라우터가 각각의 유니크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워딩 데이터베이스 맞죠? 라우팅 테이블 우리 많이 여기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치 라우터가 각각이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은 유니크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있는 라우터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은 각각 달라야 되겠죠. 뭐 서로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알고리즘이 수행하고 난 다음에 라우팅 알고리즘, OSPF 알고리즘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all other router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라우터가 에리아에 있는 모든 한 에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라우터는 아이덴티컬 LSDB를 가져요. 그럼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알고리즘이 동작해서 각각이 자기에 맞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토폴로지 테이블이라고 하면 토폴로지 테이블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 스타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용어에 대한 걸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드제이슨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랑 옆에 인접하는 게 누구라는 걸 찾는 거고요.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라우터가 우리 토폴로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다 동시에 보는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라우터는 자기가 맞는 포워딩 데이터베이스를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만듭니다. 그게 포워딩 데이터베이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 됩니다. 이거를 보는 코맨드들이 있어요. 각각의 라우터에 보게 되면 show IP, OSPF, 네이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show IP, OSPF, 데이터베이스. 딱 데이터베이스, 이거 다 데이터베이스였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좀 다릅니다. 이건 네이버에 대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show IP 라우트, 이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폴로지 테이블을 먼저 만듭니다. 전체 모든 라우터들이 같이 갖고 있는 토폴로지입니다. 그리고 요 토폴로지 요 빌드를 합니다. 요 빌드에 대한 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걸 기초로 해서 요 shortest path first SPF 알고리즘 디지크스트라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디지크스트라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요. 이거가 이제 계산할 때 하는 방법이 이 코스트가 얼마만큼 미니마이즈 하느냐, 코스트를 최소화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찾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것이 shortest path first 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를 루트에 놔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까지의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각각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shortest 패스가 어딘지. 그래서 계산한 게 베스트 루트가 돼요. 가장 최소화된 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루트를 하고 이거를 이제 포워딩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라우팅 테이블이 됩니다. 자, 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테이블 자체가 보면은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고, 링크 스테이트 여기에 나오는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 토폴로지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PF 알고리즘, shortest path first 알고리즘 돌려서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것을 내 관점에서 어느 네트워크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베스트 루트를 다 계산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링크 스테이트 오퍼레이션 하는 거 볼까요? 라우팅 인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한 것부터 마지막에 대한 과정이에요. 제너릭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세스를 끝내는데 컨버지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스텝을 합니다. 네이버 어드제이슨에 대한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먼트를 서로 교환을 하죠. 그럼 이제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네이버 디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저도 용어가 보니까 요거 어드제이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게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드제이슨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추리, 링크 스테이트는 잠깐 용어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shortest path first 알고리즘, OSPF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이제 베스트 루트를 찾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에 대한 것을 포워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싱글 에리아하고 멀티 에리아에 대한 컨셉이 나옵니다. OSPF를 efficient, scalable 하기 위해서는 hierarchical 라우팅을 씁니다. hierarchical 라우팅. RIP는 이런 컨셉은 없었던 것 같아요. RIP는 그냥 저런 거 없이 그냥 같은 영역에서 RIP에 대한 메시지 주고받는 걸 했는데 여기에는 hierarchical한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같이 서로 교환하는 레벨에 대한 게 OSPF 에리아 안에 같이 있고요. OSPF는 이제 싱글 에리아 OSPF로 동작할 수도 있고요. 그때 하나는 멀티 에리아 OSPF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싱글 에리아라고 할 때 베스트 프랙티스한 것은 에리아 제로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 에리아 할 때에는 백본이 에리아 0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건 1, 2, 3, 4, 5, 6이 될 거고요. 얘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에리아 보더 라우터, ABR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얘는 그 밑단에 하이어라키컬 낮은 거에 대한 서머리된 라우팅 정보를 이제 올리게 되겠죠. 우리는 지금 싱글 에리아의 OSPF 버전 2에 포커스를 할 예정입니다. 자, 멀티 에리아 OSPF를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이어라키컬 토폴로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스몰러 라우팅 테이블. 왜냐하면 서머리 되어 있는 것을 다 갖고 나서 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이 적게 되겠죠. 이 엔트리가 상당히 적을 테니까.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가 서머리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스몰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머라이즈 돼 있는 형태로 밑에서 올라올 테니까. 그 다음에 리듀스드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오버헤드.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만약에 저 하이어라키컬 낮은 쪽에서 저기가 뭔가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뭐 그 내부에서 바뀌었어요. 근데 위에는 별로 큰 영향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아래 업데이트 정보가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뭐 반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하는 오버헤드가 상당히 줄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패닝 shortest path first calculation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 횟수도 줄을 거예요. 뭐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되는 것이 적으면 calculation 하는 것도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백본으로 이렇게 요 사이가 백본인 거고요. 요게 area 1, area 2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area 51에 여기 있는 링크가 끊어졌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요 로컬의 문제이지 요 내부의 문제이지 이 정보가 백본이라든가 이쪽 area 1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업데이트에 대한 오버헤드라든가 shortest path first calculation 하는 횟수는 상당히 줄을 것이다. 그런 장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버전 2에 대한 걸 하겠는데 우리 버전 3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느냐? 버전 3에 대한 것은 V6 프레픽스가 포함된 겁니다. V6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이제 SRW 과정에서 했고 그다음에 주소책에 대한 것은 ITN에서 했었습니다. 이 V6가 뭐 지금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SPF3라고 하는 것은 IPv6 라우팅 테이블을 서로 주고받을 때 쓰는 것이고요. V6 어드레스 패밀리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V4, V6를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6에는 OSPF 버전 2하고 같이 same functional 같은 기능이 있고요. V6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레이어 트랜스포트 뭐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는 거니까 하는 것이고 IPv6 루트 애드버타이징 하거나 IPv3 OSPF 버전 3 라우터 피어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고요. shortest path first 찾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버전 3라는 거 SPF 버전 3 separate process V4 당은 약간 이제 구분해서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있네요. 하지만 그 basically the same as V6 routing protocol. 근데 인디펜던트하게 동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OSPF 패킷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패킷은 링크 스테이트 패킷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링크 스테이트 애드버타이즈라고 그래갖고 LSA라고 좀 많이 써요. 이게 쓸 때 링크 스테이트가 어디 갔나? LSA라고 하고 LSU가 사실 이제 여기하고 좀 혼용 쪽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 OSPF 패킷에 대한 얘기를 할 때 LSU하고 LSA를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전체를 LSA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혼용해서 LSA하고 LSU를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는 걸 보게 되면 여기 헬로우에 대한 용도, 이거는 맨 처음에 링크에 대한 거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드 제이슨에 대한 거 빌트할 때 헬로우에 대한 걸 하고요. 라우터 사이에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받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DBD에 대한 얘기를 디스크립션에 대한 패키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shortest path first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돌릴 테니까요. 이게 다 끝나고 된 다음에 혹은 뭐 맨 처음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리퀘스트를 하고 그거에 대한 에크를 주고 혹은 링크스트 업데이트에 대한 걸로 periodic 리퀘스트 레코드에 대한 것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를. 이거는 이제 스페시픽 링크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이거 LS 업데이트는 스페셜리
specifically request link state에 대한 거를 이제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LSU에 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LSU 요에 대해서 사실 요게 더 많이 하는 거죠. 요것이 더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보게 되면 요게 요 LSA라고 쓴 게 바로 제가 앞에서 썼었던 애드벌타이즈먼트에 대한 거예요. LSU라고 쓰기도 하고 LSA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LSA라고 하는 게 라우터 LSA, 그 다음에 뭐 Synchronization Database, Summarized LSA, 그 다음에 AS, Autonomous System External LS. 요거는 제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대한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큰 네트워크 외부 기관과에 대한 거 우리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그냥 우리 광운대학교 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데 나가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멀티캐스트에 대한 것이 있어요. 또 OSPF가 우리가 V6에 대한 거 얘기했었지만 저희 멀티캐스트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not so standby 스터비 에리아에 대한 거, external activ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OSPF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LSU also forward OSP routing update. LSU는 OSPF LSA 11개의 서로 다른 이게 11가지가 있나 봐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8가지밖에 없는데 11개의 타입이 있고요. OSPF 버전 3는 요거에 대한 것을 리네임을 했고요. 근데 뭐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SU하고 LSA는 상당히 인터체인저블리 가끔 이제 혼돈해서 그 말이 그 말처럼 씁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LSU가 LSA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LSU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LSA는 이렇게. 근데 막 상당히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 쓰는 용어를요. 헬로우 패켓에 대한 예만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링크 오고 있고요. IP에 있고요. IP에서 여기 데이터가 뒤에 쫓아오는 것이 OSPF야 라고 이제 얘기해 줍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TCP, UDP가 올 수 있고요. RIP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타입 필드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P 헤더에 그 번호가 있겠죠. 그거에 OSPF를 딱 지정하면 이 뒤쫓아오는 것이 OSPF가 되겠고요. OSPF도 여기 보면 헤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파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패킷 헤더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버전 2냐 버전 3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 1이 이제 헬로 패킷이 됩니다. 그래서 OSPF 타입 1 is 헬로 패킷이다. 헬로 패킷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전체 패킷 랭스 라우터 아이디, 에리아 아이디. 라우터 아이디는 뒤에서 나오고요. 에리아 아이디 저희 앞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줘서 오센티케이션이 뒤쫓아와서 이게 인증된 라우터. 우리 에리아 내에서 내가 인증된 라우터로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는 걸 주고받습니다. 그다음 책선 필드가 있습니다. 헬로우 인터벌이 있고요. 헬로우 옵션이 있고요. 라우터 프라이어리티 이것도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라우터 프라이어리티, 라우터 아이디 같이 다 설명이 나옵니다. 인터벌, 데드 인터벌 나오고요. 디지네이트,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 뒤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 오브 네이버에 대한 정보를 갖고 나서 헬로우를 옆에 이제 보내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OSPF 네이버를 찾고요. 네이버 어드제이슨시를 서로 설정하게 됩니다. 두 개의 라우터 사이에서 이 어드버타이저는 파라미터가 맞아야만 됩니다. 여기 파라미터라고 하면 뭐겠어요? 헬로인하고 데드 인터벌 이런 것이 서로 맞아야 되죠. 이런 인터벌 파라미터 값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우터 1, 2가 서로 두 개 인접하게 있는데 그 라우터들 사이에서 서로 정보를 서로 같이 하려고 한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이 정보들을 다 같이 맞춰줘야만 되지
만약에 이 미스매치가 나면 이 어두 제이슨 네이버가 서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리면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라는 거하고 백업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라는 것이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 이더넷 같은 포인트 투 포인트 말고 그때 말고 여러 개의 멀티 액세스 하는 네트워크에서 디지네이티드 라우터하고 백업 디지네이티드 라우터가 있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일 때에는 이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라든가 백업 라우터들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패킷 OSPF 패킷 타입에 대한 거를 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OSPF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